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그 연말에 도발하지 않을 것은 단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ICBM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미국이 이렇게 그 요격하려고 포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한 번만 그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 그 연합뉴스 자막에서 그 방위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0%부터 20% 인상된 사이에서 절충되고 있다는 뉴스 혹시 자막 보신 분 계십니까? 자, 우리 그 모든 언론들이 이 방위비가 뭐 500%, 600% 이렇게 인상된다고 떠들어도 그 근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합리성을 본다면은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국이 영장이 그 기각된다고 제가 방송을 한 그 다음 방송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를 본다면은 이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도 이 결과가 별 볼 일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울산 그 경제부시장 송병기의 구속영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기각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꼬리 하나조차도 털끝 하나라도 이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보니까 뭐 검찰이 울산시청을 뭐 압수수색을 했니 뭐니 하는 이런 자막이 나오던데, 결국은 이 뭐 그럴싸한 이 냄새만 풍길 뿐이지 결론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뭐 추미애가 검찰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이 윤석열이 검찰하고 서로 이렇게 그 대립하고 있는 듯이, 서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추미애가 말하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윤석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검찰 내에도 이 많은 보수 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보수 검사들을 색출을 해서 잡아내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이 검찰개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 주제입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그 신년사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56년도에 김일성이 때하고, 그리고 이 87년도에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신년사로 대체한 것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김정은이가 이번에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이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이 김정은이가 가짜 김정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김정은이가 지금 진짜 김정은이가 아니기 때문에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 만약에 이 김정은이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신년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이 과거에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그리고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에도 북한이 하루 만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아무리 폐쇄 사회라고 하더라도 지금이 그때보다는 더 개방화된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다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왜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소리 소문도 없이 제거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김정은이를 지키고 있는 친위부대도 많을 것이고 경호부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총격전이라든지 아주 조용하게 김정은이가 제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한미 감청부대들이 북한의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한미 정보 정찰 자산들이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은 우리 이 한미 정보 전력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최용해라든지 이 군부 실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김정은이를 늘 지근거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 김정은이하고 가짜 김정은이를 구분 못하겠습니까? 일란성 쌍둥이도 이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거지 왕자라든지 이런 동화책을 너무 많이 본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김정은이를 제거한 세력이 있다면은 그 세력들이 왜 안 나서겠습니까? 지금 이 김정은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무포를 이 공사포로 쏘아 죽인 패륜 정권입니다. 자기 형도 이 독살을 했지요. 자,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지금 그 과거에 유례 없는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패륜 정권이고 유례 없는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런 김정은이를 제거했다는 것은 너무나가 명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명분이 좋은데 왜 대역을 내세워 가지고 자신들은 나서지도 못하고 그림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이런 상태 속에서도 자기들이 대역을 내세우고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은 앞으로는 정말 못 나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들이 못 나설 것이라면은 왜 김정은이를 제거했겠습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맥락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요즘 보면은 그 땅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땅굴이라는 것은 7, 80년대 같으면 몰라도 저는 현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은 이 남자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땅굴을 한 번쯤은 방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이 대학때 병령 집체 훈련을 받을 때 땅굴을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땅굴을 한번 가보니까 이 땅굴 같은 경우에도 이 보통 그 넓이가 이 30평 아파트의 거실 넓이 정도의 폭은 됩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이 거실 높이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30평짜리 아파트의 한 몇 메다 정도 되는 거 이 땅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흙을 파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이 땅굴을 팔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그 흙더미를 파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들락거려야 되고 군용 차량들이 들락거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이 드론을 떼어서 휴전선 부근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19 전까지만 하더라도 샅샅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공위성이라든지 이 정찰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미 한 30cm 물건, 자동차 번호판까지도 식별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감시망이 촘촘하게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청부대들까지도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인력 장비들이 쿵쾅거리면서 그 많은 흙더미를 우리 한미정보당국의 감시 없이 어떻게 과연 파내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런 속에서 그 땅굴을 판다면은 지금도 서울 부근에 땅굴을 파고 들어오고 있다면은 그것은 땅굴이 아니라 북한군의 무덤이 될 것이죠. 자, 우리 보수라면은 당연히 이 안보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이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논리 근거를 벗어나서 막무가내로 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 방송이라는 것은 이 정론의 입장에서 그 중심을 잡고 방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김정은이가 이번에 왜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가? 제가 그 앞전 방송에서 이 북한의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 전쟁 상태가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전쟁 상태를 전원회의에서 결의를 했다면은 이런 전원회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맞는 부분만 이 보도를 하고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육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이 육성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중간에 잘라서 부분 편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김정은이 신년사 부분들을 쭉 방송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전원회의에서 전쟁이 결의가 됐다면은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신년사에서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생뚱맞게 그러한 부분들을 빼버리고 또 신년사를 하기도 좀 뭔가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가 이번에 신년사를 생략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북한의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자기들이 이 선제적인 조치를 다 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이런 조건을 펼치면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런 상대방도 없는데 자신들이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약이라는 것은 이 핵과 ICBM을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북한이 핵과 ICBM에 대해서 이 모라토리엄을 해제를 완벽하게 선언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원회의에서 이 ICBM 발사가 논의가 됐을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ICBM 발사를 한다면은 전쟁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 전쟁이 논의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미국이 만약에 이 계속 적대적인 정책을 취한다면은 자신들이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자신들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새로운 무기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탄도 미사일이다, 심지어는 그것이 뭐 중성자탄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무기라는 것은 그냥 이 ICBM을 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인공위성을 쏘는 것도 또 ICBM을 쏘는 것도 다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무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이 이 다탄두나 중성자탄이 아니라고 보고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이 다탄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사일 하나에다가 탄두 여러 개를 넣어 가지고 뭐 하나는 뉴욕으로 보내고 하나는 LA로 보내고 하나는 뭐 디트로이트로 보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탄두들을 각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도하는 인공위성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위성도 없는데 무슨 다탄두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인공위성을 이번에 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다탄두를 쏘기 위해서는 이 미사일 안에 여러 개의 탄두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탄두를 갖다가 경량화 시켜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한 300kg 정도까지 경량화 시켜야 3개 넣으면은 1톤 미만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탄두 중량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까지 110kg 정도로 탄두를 경량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170kg. 그 외에 프랑스, 영국, 중국 같은 경우가 700kg까지 경량화 시켰습니다. 이 핵무기에 있어가지고 탄두 중량을 이 경량화 시키는 것이 이 핵 고도화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 같은 경우가 어떻게 프랑스나 영국이나 중국을 넘어서서 300kg까지 탄두를 경량화 시켰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탄두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강명도 교수가 북한이 그 이번에 새로운 무기를 실험한다는 것은 이 중성자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북한 고위층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입수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도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성자탄이라는 것은 이 80년대에 사실 뭐 국제법에 그것은 금한다는 말은 없어도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이 비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미 금기시되고 있는 그런 무기인 것입니다. 이런 무기를 지금에 와서 북한이 만약에 그것을 개발을 한다면은 북한의 그 유일한 방패막이가 바로 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북한이 만약에 그런 정도의 비윤리적인 무기를 만든다면은 이 북한을 옹호를 하고 방어막이 돼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이 유일한 방패막이를 벗겨내면서까지 그런 중성자탄을 개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는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을 해서 남한으로부터 이 굴복을 받아내는 것이고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해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이 이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만으로 이미 충분히 그런 목적이 달성이 되는데 굳이 그 어려운 거지 같은 북한이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방패막이를 걷어내면서까지 이 중성자탄을 개발할 그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전 세계로부터 자신들이 무슨 무기를 만들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것이 북한의 전술인 것인데 그러한 것이 중성자탄이라고 노출을 한다는 것은 1급 기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1급 기밀을 노출을 하는 것은 북한으로 본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간첩이 되는 것인데 그런 간첩이 있다면은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잡아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강명도 교수는 북한에 의해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런 중요한 그 간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색출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명도 교수를 납치를 해서 감금을 해서 그 간첩들에 대해서 자백을 받아내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논리적인 근거를 본다면은 저는 이번 이 중성자탄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한 말이 우리 억제력의 강화의 심도폭은 미국이 우리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 입장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상향 목표가 달려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이 이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협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협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을 내려놓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협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이 이 핵을 내려놓을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따라서 북한이 뭐 이렇게 그 자신들의 억지력 강화 심도의 폭은 미국이 자기 조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강도의 폭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협상을 하고자 해서 그런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척 냄새만을 풍기는 그들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술에 그렇게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그 전원회의에서 한 발언을 하나만 더 소개를 한다면은 이 미국이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내걸고 흡진갑진하면서 이 시간을 끌면서 미국이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속을 차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자기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소모시키고 약화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북한의 체력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경제제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폭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미루고 있는 이유는 그 북폭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선 스케줄에 달려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톤 다운 시키면서 미국의 대선 스케줄까지 끌고 가는 부분이라고 제가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미국이 대화와 협상의 간판만 내걸고 흡진갑진하면서 외교적 정치적인 이속만 차린다고 한 이 부분하고 자신들의 그 힘을 소모시킨다고 한 이 부분들은 이 제가 말한 부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말 북한이 제 방송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뭐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북한이라는 것은 이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다면은 그 안에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핵 완성이라는 알을 깨고 나와야만이 설령 그 알을 깨고 나오다가 운이 나빠서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겠지만은 운이 좋다면은 이 태양을 보면서 떳떳한 사회를 살아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알을 깨고 나올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한 필수 단계인 인공위성 발사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 시각인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북폭이 필연적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북폭의 과정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척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해리스가 문재인이가 종북 주사파들한테 둘러싸여 있다고 이런 발언을 했지요. 해리스는 외교관입니다. 이 외교관이라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대사가 자기 주재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종북 좌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재인이도 그 종북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종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북한한테 굴종을 한다는 것이고 북한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간첩이라는 말과 거의 유사한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은 이것은 정말 이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와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반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색이 대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캥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 해리스 대사가 왜 이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해리스 대사가 이런 발언을 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해리스 대사가 이런 발언을 한 의미는 우리가 그 영화나 소설을 본다면은 그 복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복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폭으로 평양이나 그 노동당 당사를 점령을 했을 때 이 국내 종북들에 대한 리스트가 발표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해리스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북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리스 대사가 이 발언을 했을 때가 여야 의원들을 모아놓고 9월달에 했습니다. 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지소미아로 한참 갑론을박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저는 미국이 이 해리스 대사의 종북 발언 이것으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을 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 지소미아를 폐기를 했을 때, 그걸 폐기를 한다면은 미국이 압박이 들어오고 한미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지소미아를 폐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어쩌면은 이 한미 간의 갈등을 원하고 있었지도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저는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이가 누굽니까? 월남이 패망을 하고 미군이 철수를 할 때 희열을 느낀다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미 간의 갈등이 생겨서 미군이 철수를 한다면은 거기에서도 이 희열을 느끼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이 문재인이가 한미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가 종북 발언으로 문재인이 뒷덜미를 잡아서 이 미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해리스가 발언을 한 것은 종북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 리스트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안 봐도 이 분명히 북폭한 이후에 국내 종북들의 명단이 공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